거짓말! 유령이라고? 완전 소름 돋아! 진짜라니까! 요즘 다들 그 얘기뿐이야. 새벽만 되면 극장에서 기괴한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벽에 비친 유령 그림자가 춤추는 것도 봤대! 또 누가 지어낸 헛소문이겠지. 내가 어젯밤에 실제로 들었어. 어찌나 오싹한 소리가 나는지 말로 설명을 못할 정도야. 무슨 소리이지? 어? 누구지? 너였어? 오디트? 응, 나야. 유령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 알지? 기괴한 피아노 소리와 춤추는 유령 이야기. 자, 이게 바로 그 유령의 정체야.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눈치네. 이건 오르골이야. 어릴 때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주신 거지. 원래는 정말 예쁜 소리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 부품이 노후되는 바람에 그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지? 제대로 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근데 낮에는 일정이 바쁘고 집에는 쓸만한 도구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몰래 대기실로 온 거야. 응, 여기가 내 대기실인데 그렇게 안 보여? 괜찮아.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우리 둘 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를 듣거나 유령을 보자마자 도망가던데 넌 생각보다 겁이 없네. 남 도와주기 좋아한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정말이었구나.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내 물건이니까 내 손으로 직접 고치고 싶어. 아... 그래도 겸사겸사 쓸만한 재료를 좀 모아주고 이 비밀을 지켜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그리고 내 대기실 인테리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눈치인데 네 취향대로 꾸미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내 비밀을 지켜주는 보상이라고 할까? 아닌가? 보디아니 차가 그러던데 팬들은 배우들 대기실에 어떻게든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어 한다고. 아, 대신 오르골을 다 고치기 전까진 조금만 기다려줄래? 당분간 대기실은 꾸미지 말아줘. 이 상태여야 불청객들을 쫓아낼 수 있거든. 난 조용한 게 좋아.
이러면 다 고쳐진 것 같아. 어디 보자. 눈을 감아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고쳐봤지만 수리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 혹시라도 고장난 부분이 남아있다면 너한테 먼저 들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눈 감아줘. 오데트? 미안. 방금은 감정이 좀 격해졌네. 이제 눈 떠도 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다니. 좋아. 비밀을 지켜준다면. 전에 말했듯이 이건 생일 선물이야. 실은 어머니께 받은 마지막 생일 선물이기도 해. 사정이 좀 복잡했어.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왔거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는 거야. 어머니는 늘 내 춤에는 감정이 부족하다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반항하듯 차가운 얼음 속에 숨어 그 가르침에 말없이 맞서곤 했지. 최근에야 그게 얼마나 유치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됐어. 그러다 집 다락방에서 이걸 찾아냈거든.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기록해둔 물건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르골은 네가 처음 극장에서 들었던 그 일그러지고 거친 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을 외면해왔다고 나를 탓하더라.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시간 속에서 음이 틀어진 오르골을 고칠 수 있다면 내 손으로 무너뜨린 가족관계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응. 당장 오늘 밤에 해볼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 전에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겠어. 원래 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네가 구해준 재료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수리를 마칠 수 있었거든. 게다가 여기도 정말 우아하게 잘 꾸며놨더라. 딱 내 취향이야. 다만 이러면 구경꾼들을 쫓아내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쉽네. 앞으로 공연할 때마다 꼭 네 자리를 남겨둘게.
저기 있는 포스터 봤어? 코롤리오프스키 극단에서 새로운 발레 공연을 하나 봐. 검은 백조? 재밌는 이름이네. 백조는 원래 하얗지 않나? 이 공연의 주연은... 이봐요, 오데츠 씨.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많은 일을 다 하는 건 무리라니까? 이 목소리는 보단이차?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정식 공연까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 근데 무인단 임무를 또 맡으면 어떡해? 국장 연습이랑 팬미팅은 어쩌려고? 연습이랑 팬미팅이 하루 종일 걸리진 않아. 만약 걸린다 해도 밤 시간이 있어. 그래? 그럼 이번엔 저녁을 걸을 거야? 잠을 포기할 거야? 둘 다 아니야. 내 능력에 맞춰 합리적으로 내린 판단이니까 아무 문제...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어. 보단이차가 화내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걱정돼서 와본 거야. 여행자, 페이몬, 마침 잘 왔어. 너희도 오데트 좀 말려봐. 별일 아니야. 맞아. 우리 부지런한 수석님이 또 무리하려는 것뿐이지. 밖에 있는 포스터 봤지? 오데트가 2주 뒤에 검은 백조라는 발레극에 출연할 예정이야. 이번 발레극은 기술은 물론이고 인물의 감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까지 요구되는 공연이지. 근데 연습 일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무인단의 마물소탕 임무까지 덥석 맡아버린 거야. 시간도 엄청 잡아먹고 몸도 축날 게 뻔한데 공연에 문제라도 생기면 극장에도 클레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쩌려고 그래? 우인단 쪽에 업무를 좀 조정해달라고 하면 안 돼? 오데트도 연습 일정이 이렇게 빡빡할 줄은 몰랐잖아. 아니, 오해했구나. 우인단 쪽 업무는 공연 일정을 다 확인한 뒤에 신청한 거야. 왜? 아무튼 양쪽 일 다 잘 해낼 수 있어. 네 고집은 진짜 못 말린다니까. 미리 말해두는데 이번에도 널 찾을 때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나도 더 이상은 안 감싸줄 거야. 네가 오데트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 알지만 오데트는 진심으로 둘 다 잘 해내고 싶은 것 같아. 말려봤자 소용없을 줄은 알았어. 그래도 친구로서 이거 하나는 약속해줘. 일정 짜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로. 나 혼자서도 충분히... 오데트? 알겠어. 좋아. 그럼 맡길게. 바로 수락하는 거야? 여행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전에 극장에 갇혔을 때부터 느꼈어. 게다가 여행자는 여러 집행관과 교류한 적이 많으니 우인단의 업무 방식도 잘 알 테지. 난 여행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해. 오데트? 왜 나한텐 안 맡겨?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랑 알고 지낸 시간이 훨씬 길잖아. 길지. 극장에서든 포효단에서든 너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해, 보다니차. 하지만 너한테 맡기면 넌 일정표에 휴식 시간을 잔뜩 넣겠지. 쇼핑하러 가거나 디저트 먹으러 가자고도 할 테고. 그건 꼭 필요한 휴식이거든? 넌 꼭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씩 다 경험해봐야지. 눈에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난 잘 모르겠던데.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니까 뭐가 있는지 당연히 모르지. 눈은 원래 앞을 보라고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야. 친구가 있으면 눈이 한 쌍 더 생긴 거나 다름없잖아. 여행자, 페이몬, 오데트는 너희한테 맡길게. 난 너희의 눈을 믿어. 오데트, 너도 여행자한테 맡기기로 한 이상 얌전히 그 일정표대로 움직여야 해. 그래, 약속할게. 좋아. 그럼 오데트는 너희한테 부탁할게. 일정표는 저쪽에 있으니까 이따 알아서 채워넣어.
명심해. 검은 백조 공연은 2주 뒤야. 우인단 임무평가는 일주 뒤고. 이것도 꼭 고려해서 일정 짜줘. 우리한테 맡겨. 어? 그러면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오데트의 전담 매니저가 되는 건가? 응, 잘 부탁해, 매니저. 내 친구 오데트는 너희한테 맡길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줘. 일정표는 저쪽에 있어. 앞으로 2주 동안 잘 부탁해. 오늘은 매니저가 정해준 휴일이야. 밖에 나가서 좀 쉬다 오라고 했지. 지금은 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체력도 괜찮고. 그래도 고대니차와 여행자한테 일정대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겠지. 레몬물 한 잔이랑 설원이 눈덩이꽃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좋아. 모처럼이니 잠깐 쉬어볼까? 여기야. 오데트, 네 임무는 여기 있는 마물들을 소탕하는 거 맞지? 여기뿐만 아니라 이 구역 전체의 마무리야. 하지만 한 번에 끝낼 필요는 없어.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하면 돼. 춤을 추듯이 말이야. 알겠어. 우인단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적어도 이 땅에선 마물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대화는 이쯤 하고 슬슬 움직이자. 양조, 일어나라. 시시해. 정력 빨라. 얼음 속 눈그림자. 다 됐어. 철수하자. 일찍 왔네. 잠깐 쉬고 있어. 물 마실래? 고마워. 아니지. 이런 건 원래 매니저가 챙겨야 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팬미팅장이 꽤 예쁘게 꾸며져 있네. 매번 사람들이 많이 와? 공연도 알리고 무용수를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극장에선 이런 행사를 꽤 중요하게 생각해. 극장 오픈일이나 간담회 같은 행사엔 관객들과 직접 교류하는 시간이 있지만 오늘 같은 사인회에선 팬들이 가져온 포스터나 기념책자에 사인만 해주면 돼. 나 알아. 관객이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언제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거나 감사 인사를 하는 건 필수가 아니야. 너희가 전에 다른 사람의 매니저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과장된 표현을 잘하지 않아. 되게 독특하네. 그래도 나쁠 건 없지. 그러게, 꼭 검은 백조 같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데트 씨. 좋은 아침, 금방 갈게. 좋은 아침, 매니저 페이문. 곧 연습이 시작되는데 혹시 구경하고 싶으면 연습실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봐도 돼. 다만 발레 연습은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 보는 재미는 없을 거야. 지루하면 언제든 나가도 돼. 걱정 말고 편하게 연습해. 우린 신경 쓰지 마. 먼저 들어갈게. 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몰입한 것 같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우리도 조용히 따라 들어가자. 오늘 연습이 순조로웠으면 좋겠다.
이러면 소탕은 끝난 거겠지? 괜찮아, 오데트. 오늘따라 유달리 열심히 싸우는 것 같던데. 별일 아니야. 그저 응?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깐 생각하고 있었어. 여긴 내가 어렸을 때 발레 연습을 하던 곳이야. 발레 연습? 이런 야외에서? 보통은 거울로 둘러싸인 실내 연습실에서 했지. 하지만 가끔은 혼자 밖으로 나와서 연습하기도 했어. 난 자연 속에서 춤추는 걸 좋아했거든.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무용예술의 본질을 떠올리게 해주니까. 설마 그래서 우인단의 임무를 받은 거야? 이곳의 평온함을 지키고 싶어서? 그것도 이유 중 하나지. 다른 이유는 검은 백조 때문이야. 검은 백조? 그 발레극 말이야? 난 어릴 때 이 작품을 연습한 적이 있어. 하지만 결국 무대에는 서지 못해서 오랫동안 아쉬워했지. 깃털색이 남들과 다른 검은색 백조의 이야기라고 들었어. 맞아? 맞아. 어릴 땐 검은 백조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타고난 깃털색 때문에 운명의 불공평함을 겪어야 했잖아. 안 그랬으면 다른 동족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난 그때 검은 백조를 싫어했어.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운명은 참 짓궂지. 무대 위에서 빛나는 하얀 백조가 되려고 할수록 현실의 나는 남들과 다른 검은 백조에 더 가까워지더라고. 다행히 지금은 검은 백조가 싫지 않아. 그래도 어린 시절의 감정을 되새겨보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고 검은 백조의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여기 온 거구나. 너희 발레극에 나오는 그 검은 백조의 결말 알아? 검은 백조는 더 이상 무리에 섞이려 하지 않고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했어. 그 결심을 한 뒤 그녀는 어떤 백조보다도 높이 날아올랐지. 순백의 구름은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다른 백조들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어. 나름대로 아름다운 결말이네. 고독하지만 아름다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의 오데트라면 분명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응원할게. 고마워. 하지만 그 전에 우선 5인단 업무부터 잘 마무리해야겠지. 오늘은 쉬는 날인데 오데트가 잘 쉬고 있으려나? 걘 워낙 무리하는 타입이잖아. 우리 오데트가 자주 가는 곳을 한번 돌아볼까? 혹시 마주치면 상태도 좀 볼 겸. 아, 극장엔 안 왔구나. 응, 알겠어. 여기에도 없네. 마무리 나타난 흔적도 없고. 옛들 식당에 밥 먹으러 온 것 같지도 않아. 대충 다 둘러본 것 같네. 우연히 엇갈린 게 아니라면 오데트는 집에서 쉬고 있는 거겠지? 이제 좀 안심된다. 아, 오데트다!
우연이네. 여기서 널 만날 줄은 몰랐어. 너희 나한테 볼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냥 우연히 보여서 인사하러 온 거야. 근데 왜 그렇게 긴장해? 우와, 상자가 엄청 많네. 방금 쇼핑한 거야? 오데트? 이건 오르골 랜덤 박스야. 여기서 히든 제품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산 거구나. 그래서 원하는 건 나왔어? 아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중복이네. 벌써 똑같은 것만 5개째야. 10개만 더 사올게. 오데트, 조금 진정해. 흥분한 적도 없어. 그래서 10개만 사겠다는 거야. 돈 쓰는 걸 말리려는 건 아닌데 이미 엄청 많이 샀잖아. 잘 생각해봐. 진짜 그게 갖고 싶은 거 맞아? 오기가 생긴 거 아니고? 예전에 발레 연습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어. 그때 어머니가 날 일으켜 세워주시다가 실수로 가장 아끼던 오르골을 떨어뜨리셨지. 워낙 오래된 물건이라 이젠 똑같은 디자인을 구할 수도 없고 수리도 어려운데 이번에 새로 나온 히든 제품이 그거랑 비슷하더라고. 그랬구나. 고마워. 오늘은 우인단의 임무평가 날이지? 오데트는 일을 잘했으니까 분명 문제 없을 거야. 안녕, 오데트. 응? 너희도 있었네. 산드로네님, 산드로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건 내가 할 말 같은데? 난 이번 소탕 임무의 평가를 맡은 집행관이야. 산드로네님이 직접 맡으실 줄은 몰랐네요. 마침 시간도 비고 별것도 아닌데 뭐. 너희들은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이 평가는 우인단 내부 업무라서 말이야. 제가 해야 할 게 있을까요, 산드로네님? 아니, 네 평가는 이미 끝났어. 네? 마물 소탕 평가잖아? 그럼 목표 지역의 마물 출몰 상황만 확인하면 되지. 오기 전에 미리 둘러봤는데 잘 끝내놨더라. 통과야. 앞으로도 계속 잘해봐. 감사합니다, 산드로네님. 왜 나한테 감사해? 고생한 건 넌데. 참, 검은 백조 포스터 봤어. 준비는 잘 돼가? 몸은 좀 버틸만 하고?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랑 소통하는 건 정말 어렵네. 특히 이런 성격은 더더욱. 로잘린이 그때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겠어. 산드로네님, 다른 용무가 없으시다면. 잠깐만. 네? 내가 알기론 네가 이번에 소탕한 구역이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라던데. 맞지? 예전에 로잘린한테 들으셨나요? 대충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내 생각엔 너나 나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내면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해. 조언하자면 가끔은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무 꽁꽁 숨겨두지만 말고. 이건 상관의 지시도 아니고 생색내려는 것도 아니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혼잣말 했다고 생각하고 넘겨. 왠지 예전과 조금 달라지신 것 같네요, 산드로네님. 그래?
좋게 달라졌다는 뜻으로 들을게. 네,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좋아, 그럼 됐어.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랑 차라도 한잔하자. 아를레키노도 올 거야. 부담스러우면 리니 쪽 애들이나 여행자도 불러. 찻잔 몇 개 더 준비하는 건 일도 아니야.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얘기 끝났어? 어떻게 됐어? 통과했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은 것 같아. 오데트 나랑 눈사람 만들자 아님 기차 타고 스네즈나야 놀자 맨날 나랑 안 놀아줘서 물고기한테 노래하네 관객이 있다 해도 나는 언제나 외로워 시간만 난 널 물속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아. 난 전설 속의 물림프가 아니라고. 이 정도면 연습은 충분한 것 같아. 대사도 잘 숙지했고. 에이, 아니지. 여기선 괜찮을 거야, 보다미차. 라고 받아쳐줘야지. 애초부터 아주 괜찮아 보여. 알았어. 오데트 나랑 눈사람 만들자 친애하는 관객 여러분, 보롤요포스키 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극장 오픈을 맞아 수석 발레리나 오데트 씨를 특별히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데트는 이런 자리에서도 안 웃네. 그게 바로 오데트 씨의 매력이죠. 뜨거운 환호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곧 상연될 작품이자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발레극 검은 백조에 대해 얘기해보죠. 이 발레극은
아주 유명한 고전 문학을 각색한 작품인데요. 홀로 다르게 태어난 검은 백조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탐구함과 동시에 운명이라는 주제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죠. 이 자리를 빌려 관객분들 대신 오데트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발레로 표현하기엔 난이도가 높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죠.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이네요. 하지만 이 담담한 결론을 내뱉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대 위의 모든 무용수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제 노력을 내세우고 싶진 않네요. 하지만 검은 백조는 제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인 만큼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거기 파란 옷 입으신 분. 이번 안무에 고난도 동작을 많이 넣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무대에서 연속 푸에테 횟수 신기록에 도전하실 거란 소문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의 저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스네즈나야는 재건이 시급합니다. 이런 공연을 홍보하기보단 스타로서 솔선수범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무슨 질문이 이래? 저 사람 시비 걸려고 온 거 아니야? 저는 수석 발레리나로서 스네즈나야의 예술적 전통을 존중하며 발레라는 방식으로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공연을 보는 분들 역시 예술을 통해 운명의 맞서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오데트 씨, 검은 백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독함과 고결함, 그리고 목숨을 잃더라도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데트 씨.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데트 씨, 하루 연습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로 어떤 걸 연습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오데트 씨, 연습할 때 보통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오데트, 기분이 별로야? 질문에 답도 잘했고 다들 널 엄청 좋아하던데. 피곤해. 하지만 기대에 찬 사람들의 눈빛과 자리를 뜨면서도 무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이 공연을 꼭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 힘내 오데트. 일단 오늘은 일정 다 끝났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쉬는 건 됐어. 극장 연습실에서 조금 더 연습하다가 지치면 들어갈게. 이 분야에선 내가 프로니까, 매니저님. 이 무용극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데트 씨만의 고고한 분위기가 검은 백조랑 완전 찰떡이에요. 무대에서 보여주실 연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데트. 아. 미트야, 넌 따로 줄 설 필요 없어. 그냥 내 매니저한테 말하면 돼. 그건 안 되지. 그러면 팬으로서의 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게다가 줄을 서는 것도 팬미팅을 즐기는 과정 중 하나야. 다들 활기차 보이고 얼마나 좋아. 나도 그냥 기다린 건 아니고 이것저것 메모하면서 있었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니까 기분이 꽤 좋던데? 너라면 이해하지? 그나저나 요즘 우리 협회 동료들도 검은 백조 얘기를 하더라? 네 영향력이 에너지 협회까지 미칠 줄은 몰랐어. 여기 사인 다 됐어. 고마워, 오데트. 공연 파이팅! 사인 필요하신가요? 전 미타 씨를 따라왔을 뿐입니다만. 아닙니다. 저도 사인 하나 해주십시오. 네. 필체가 아름다우시군요. 제 부하 중에도 공연을 보러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군요. 공연을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우리 매니저가 안 보인다 했더니 친구가 온 걸 보고 인사하러 가느라. 오데트, 이쪽은 별일 없었지? 오늘은 꽤 즐거웠어. 말투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아. 이게 즐거운 거야. 억지로 웃거나 남에게 반응을 맞추는 타입이 아닐 뿐이지. 아, 내 태도 때문에 오해한 모양이네. 이 일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 특히 날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리고 나도 외부에 인정해서 힘을 얻기도 해. 단지 그런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내면의 목소리를 놓칠까봐 스스로 경계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되면 나는 오르골 안에서 계속 돌기만 하는 인형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내 모습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역시 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구나. 자, 이야기는 이쯤 하자. 너희도 사인 받을래? 여기. 이건 오래전에 찍은 건데 나도 이거 한 장만 남겨뒀어.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을 거야. 예쁘다. 근데 이렇게 귀한 사진을 우리한테 줘도 되는 거야? 자랑하고 다니지만 마. 아무나 내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천만에. 그리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데트, 팬미팅장에 펜 두고 갔더라. 내가 대신 가져왔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얘들 훈제소시지 하나, 글루포프 호밀빵 하나, 살국 냉수프 2개, 스네즈나야 꼬치구이 4개 주시고요. 베리 아이스크림은 인원수대로. 난 괜찮아. 뭐? 쉬는 날인데 샐러드만 먹으려고? 응. 그럼 베리 아이스크림은 4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안. 우리가 좀 늦었지? 우리가 일찍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보다니차가 방금 막 음식 시켰어. 오늘도 맛있는 걸 잔뜩 먹겠네. 우선 건배부터 할까? 내일 오데트의 공연이 잘 풀리길 바라면서. 공연 파이팅! 야, 넌 왜 같이 안 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연 파이팅! 응? 분위기 맞추려고 내가 대신 말해준 거야. 아, 고맙긴. 나도 너를 동료이자 친구로 둬서 정말 기뻐. 매니저 생각은 어때? 이 녀석이랑 2주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이런 일은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러진 않았어? 하긴 오데트랑 같이 있는데 안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즐거웠는지 한번 말해봐. 좋았겠다. 여행자, 나중에 내 매니저도 한번 해볼래? 이 경험을 그냥 썩히긴 아깝잖아. 일정표를 짜야 할 만큼 일정이 많긴 해. 뭐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오늘은 드디어 검은 백조 공연 날이네. 오데트, 컨디션은 좀 어때? 좋아. 연습 중에 다친 곳도 없고 몸도 안 피곤해. 최근 리허설 결과를 보면 계획해둔 고난도 동작들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상보다 더 잘 될지도 모르지. 근데 요즘 극장 쪽 일정에 집중하느라 5인단 임무에 조금 소홀했어.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일을 맡아버린 내 책임이야. 이런 생각에 공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오늘 아를레키노님과 산드로네님도 공연을 보러 오신다던데 조금 긴장되네. 네 마음 이해해. 하지만 상하 관계를 떠나서 둘 다 네 공연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일 생각은 잠시 잊고 지금은 눈앞의 발레극에만 집중하자. 그래, 그럴게. 이따 일찍 입장할래? 미리 표를 줄 테니까 직원 통로로 가면 돼. 가서 친구들이랑도 얘기 나눠. 또 누가 오는데? 두 집행관님 말고도 보디아니차랑 알료샤, 미티아, 발레리 씨. 하지만 난 사람들을 미리 만나진 않을래.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검은 백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거든. 신체 유연성과 제어력은 자신 있어. 무용 기술도 검은 백조의 특별함을 표현하기엔 부족하지 않고. 하지만 검은 백조의 내면이 변화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진작에 이미 읽어봤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작가의 표현이야. 참고는 되겠지만 나 자신의 표현과는 엄연히 달라. 그래도 걱정 마. 너희 덕분에 외부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관객들이 생각하는 검은 백조의 이미지가 어떤지도 알게 됐으니까. 덕분에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 적어도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럼 이따 봐. 너희의 박수 소리를 기대하고 있을게.
응원해주셔서 오데트, 응원해주셔. 뭐? 아직 더 남았어.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해. 잠깐 서봐. 산드로네님, 임무기 안에 쫓겨서 눈밭을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꼴이라니. 너답지 않아, 오데트. 이번 소탕 임무의 평가는 내가 맡았어. 평가 결과는 굳이 내 입으로 말 안 해도 잘 알지? 죄송합니다, 산드로네님. 그래, 사과는 받을게. 나도 네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검은 백조 포스터 봤어. 바로 일주일 뒤가 공연이던데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연습에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겠지? 이런 상황이면 임무를 받을 때 자기 역량을 신중히 판단하고 움직였어야지. 죄송합니다, 산드로네님. 됐어. 이미 사과했잖아. 나도 잔소리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야. 네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었어. 포스터 앞을 지나가는데 관객들이 네 이야기를 하더라. 너의 예술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 이번에도 네가 훌륭한 작품을 선보일 거라고 믿고 있었지. 솔직히 나도 네 공연을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그거고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더 할 말 없어. 다음부턴 알아서 주의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참, 오데트? 네? 공연 잘해. 나랑 아를레키노도 보러 갈 테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소탕 완료. 수고했어. 잠깐 쉴래? 괜찮아. 안 힘들어. 전에 네가 이 임무를 맡은 이유를 말해주긴 했지만 내가 보기에 넌 우인단 일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적어도 우리랑 마무를 소탕하면서
힘들거나 어렵다고 불평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이상해? 그건 아닌데 보통은 이런 일이 발레랑 잘 안 맞는다고 여기잖아. 예전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일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 가끔은 긴장을 풀어주기도 해. 처음 우인단에 들어왔을 땐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싫었어. 발레 연습할 시간만 뺏는다고 생각했지. 게다가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상처까지 난 꽤 오랫동안 예전의 행복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사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그 책임을 로잘린과 우인단 그리고 한겨울 계획에 돌리면서 증오를 원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갔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싫었던 건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내 것이 아닌 무언가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게 싫었던 거야. 오데트. 자신을 마주한다라. 지금의 나는 그토록 꿈꾸던 무대에 올랐고 어릴 적 꿈도 이뤘어. 자랑스러워야 맞을 텐데 가끔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왜?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눈부시고 완벽한데 그건 내 빛이 아니거든. 이제는 그 빛이 조금씩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며 나를 통제하는 기분이야. 아이러니하지? 통제받기 싫어하던 무용수로서의 삶이 지금은 오히려 내 현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니. 네 말이 맞아. 아직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가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질 뿐이지. 그럴 때면 난 우인단의 일에 몰두해.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뭘 위해 춤을 추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거든. 빗속에 있으면 자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지. 꽤 철학적이네. 그냥 살아가면서 느낀 점일 뿐이야.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 핏줄을 물려받으면서 부모님이 각자의 일에 품고 있던 열정까지 물려받은 게 아닐까? 하지만 난 둘 다 절반씩만 받은 거지. 그래서 계속 양쪽으로 오가며 끊임없이 헤매고 영영 정착하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 두 분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가는 셈이겠네. 천진난만했던 즐거움은 사라졌지만 적어도 외롭지는 않겠어. 두 분의 날개 아래에서 나도 언젠가는 나만의 단단한 깃털을 키워내고 내가 선택한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마치 검은 백조처럼. 우리도 널 계속 응원할게. 매니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상하네. 그래도 이젠 알 것 같아. 왜 네가 그 많은 우인단 거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적어도 넌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야.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진 않아서. 자, 이 책갈피 넣어줄게. 기념으로 간직해줘. 예쁘다.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데서 만날 줄은 몰랐네. 마침 업무 보고를 끝낸 참이었거든. 글쎄. 꽤 잘 풀린 것 같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요즘 잠을 너무 못 잤나 봐. 사고 속도가 좀 느려졌네. 원래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다행이야. 딱히 티나는 실수는 안 했거든. 아니었으면 빠져나오지도 못했겠지. 꼭 그럴게. 오늘은 드디어 검은 백조의 공연 날이야. 시간 진짜 빠르다. 한 가지 일을 겨우 끝냈다 싶으면 바로 다음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아. 오데트, 좀 어때? 이제 곧 공연인데 자신 있어? 요즘 우인단 임무에 집중하느라 춤 연습에 조금 소홀했어.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일을 맡아버린 내 책임이야. 아, 그럼 지금이라도 더 연습하면 어때? 정식 공연까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발레 실력은 매일 꾸준히 쌓아 올리는 거야. 벼락치기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그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정말?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방법까진 아니고 이번 무대에서는 관객들에게 조금 색다른 검은 백조를 보여주게 될 것 같아. 응? 너희 덕분에 우인단 임무를 수행하면서 과거의 나를 똑바로 마주하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어. 아니, 너희는 관객이 되어줬잖아. 관객의 시선이 있었기에 무대 위에 나를 또렷이 바라볼 수 있었던 거야. 외부의 평가와 화려한 무대에 너무 오래 둘러싸여 있던 탓인지 이렇게 차분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 마치 검은 백조가 하얀 백조들 사이에 너무 오래 섞여 지내서 자기 깃털의 색을 잊을 뻔한 것처럼 말이야. 그럼 지금 상태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야? 적어도 나한테는 그래. 이번엔 내 방식대로 이 발레극을 해석할 생각이야. 관객들의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래. 혹시 우리가 더 도와줄 건 없을까? 고마워. 하지만 이제 충분해. 남은 시간은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어. 내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관객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지 차분히 생각해보려고 하거든. 알겠어. 그럼 저녁 공연을 기대하고 있을게. 그래, 무대 위에서 너희를 찾아볼게.
돌면 돼? 아, 이거 발끝이 너무 아픈데.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럼 어지러운 건? 물속에서 돌 땐 하나도 안 어지럽단 말이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그래. 넌 무대 위에서 나보다 훨씬 격하게 돌잖아. 그럼 어지러운 걸 꾹 참으면서 춤춰?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고개를 빠르게 돌려봐. 이렇게. 다시 해볼래? 이렇게? 오데트, 나 좀 늘었어? 아주 조금은. 육지 사람들의 삶은 물속의 요정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 해결책은 계속 연습하는 거야. 물론 육지에서. 내 경험상 최소 한 달은 걸려. 그럼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되는데? 익숙해지지. 또 얼음 궁전으로 아직 더 남았어.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해. 잠깐 서봐. 산드로네님, 임무 기한에 쫓겨서 눈밭을 이번 소탕 임무의 평가는 내가 맡았어. 평가 죄송합니다. 그래, 사과는 검은 백조 포스터 이런 상황이면 죄송합니다. 됐어. 네 노력이 헛된 너의 예술성을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알겠습니다. 참. 네? 공연 잘해. 네. 감사합니다. 너 혹시 오데트 봤어?
방금 무대 뒤에 갔는데 직원들이 그랬어. 오데트가 커튼콜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더니 어디로 가는지도 말 안 하고 혼자 나가버렸대. 원래 간단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 오데트! 미안. 잠깐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 네가 걱정돼, 오데트. 우린 지난 2주 동안 널 지켜봤잖아.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양쪽 일을 다 잘 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하지만 결국 잘하지 못했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네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단지 페이몬, 네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위로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안무에 있는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건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린 거고, 우인단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건 나 자신을 저버린 거야. 이런 실수들이 타인의 선의만으로 쉽게 용서된다면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넌 스스로한테 너무 엄격해. 좋은 질문이네, 여행자. 내 대답은 아니오야. 그래, 맞아. 난 포기하기가 싫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여전히 헛된 희망을 품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도 어떻게든 해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 그게 바로 오데트 너인걸? 넌 고집이 세지만 끈기 있고 강한 사람이야. 둘 다 고마워. 위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으면서 막상 너희랑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 정말? 응. 무엇보다 나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게 된 것 같아.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책임은 질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굴복할 생각은 없어. 다음 무대, 그리고 다음 임무에서는 반드시 오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 난 음악을 좋아해서 여러 악기를 독학했어. 못 믿겠다고? 어디 피아노라도 있으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텐데.
오늘은 우인단의 오데트는 안녕 오데트. 산드로. 그건 내가 산드로네님, 마침 시간도 제가 해야 할 게 있을까? 아니. 네? 마물 소탕편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참. 네. 산드로네님, 예전에 대충 그러니까 조언하자면 이건 왠지 그래? 네, 좋아. 부담스러운 네, 얘기 끝났어? 어떻게 됐어? 통과했어. 그리고 드디어 검은 백조의 공연 날이 됐어. 돌이켜보면 지난 2주 동안 일정이 진짜 빡빡했지. 오데트가 잘하는 발레 동작처럼 계속 빙글빙글 돌아갔어. 다행히 우인단의 임무도 잘 마쳤고 극장 쪽 연습이랑 팬미팅도 빠짐없이 다 소화했어. 그야말로 완벽해. 좋은 아침, 매니저 페이몬. 당사자한테 인터뷰를 해볼까? 오데트 씨, 오늘 공연에 자신 있으신가요? 응. 너무 담백해. 수석 발레리나가 응 한 글자로 모든 소감을 끝내버리면 아무리 전문적인 기자도 재미있는 기사거리를 못 뽑아낸다고. 나도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정말? 너희는 검은 백조의 내면이 변화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더 이상 무리에 섞이려고 애쓰지 않게 됐냐는 거지? 이 질문엔 정답이 없으니까 너희의 답이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내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검은 백조가 진정한 자신을 찾았기 때문인 것 같아. 넌 어쩌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 1막부터 이야기해볼게. 이야기의 주인공인 검은 백조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게 돼. 그녀는 운명의 불공평함을 맞닥뜨리고 그에 맞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지.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집스럽게 버텼어. 그리고 오만하게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지. 하지만 빗속에 있으면 자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 말은...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힘에 맞서 싸우는 거였어. 그래서 그녀는 백조 무리에 맞서고 자연에 맞서고 운명에 맞섰지. 그녀의 눈에는 적이 너무 많아 보였지만 그 중에는 사실 적이 아닌 존재도 있었어. 그녀는 진짜 적이 관성처럼 흘러가는 삶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한 곳에서 다음 곳으로,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했어.
오데트. 하지만 그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이 발레극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어. 무엇을 위해 춤추는지, 왜 우인단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지. 이번 기회를 통해 늘 수동적인 태도 아래 파묻혀 있던 내 갈망을 깨닫게 됐어. 난 타인의 인정도 받고 싶고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그리고 그 욕심이 너무 커서 어중간한 결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 평소엔 잘 의식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 갈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날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게 해줄 원동력이지. 난 삶과 맞서 싸우느라 지칠 필요가 없었어. 마치 검은 백조가 자신의 깃털색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난 그저 내 안의 갈망을 따라가면 돼.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오데트가 엄청 눈부셔 보여. 고마워. 아, 맞다. 마지막 구절을 너희와 공유하고 싶어. 내가 읽어줄게. 춤추지 않아도 되는 이른 아침. 검은 백조는 호수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떠오르는 해 곁에 구름은 지척에 있어 마치 날갯짓 한 번이면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검은 백조는 생각했다.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가장 높은 곳까지 날아올라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다른 백조들이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꾸지 못한 꿈을 꿀 거야. 정답은 없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대답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싶어.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 발레는 기교와 기술이기도 하지만 감정과 표현이기도 하다고. 이제 이 답을 찾았으니 나만의 방식대로 이 작품을 멋지게 완성해낼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어릴 적 소원은 이룬 셈이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우여워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나 현재는 춥고 고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라.
아직 더 남았어.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해. 잠깐 서봐. 산드로네님, 임무기한에 이번 소탕임. 죄송합니다. 그래. 검은 백조 포 이런 상황임. 죄송합니다. 됐어. 네 노력이 너의 예술성. 솔직히 알고 있음. 그래. 알겠습니다. 공연 잘해. 네. 감사합니다. 오데트, 너 요즘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수소문하고 다니지 않아도 네 얘기가 알아서 귀에 들어오더라. 네 동료 무용수들이 극장 대기실에서 쉴 새 없이 떠들던데? 네가 연습 때 완전히 넋을 놓고 있었다고. 게다가 우인단 제복을 입은 팬도 나한테 슬쩍 와서 네 근황을 묻더라. 보아하니 우인단 일도 제대로 못 끝낸 모양이지? 이봐, 오데트, 내 말 듣고 있어? 눈은 왜 딴 데를 보고 있는 건데? 미안, 반성하고 있어.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피곤? 지난 2주 동안 제일 많이 쉰 사람이 너 아니었어? 오데트! 저기... 오데트... 매니저 일이 쉬운 일도 아니잖아. 너희를 탓할 생각 없어. 처음부터 보다니차 말이 맞았어. 한꺼번에 여러 일을 맡는 게 아니었는데. 내 능력을 너무 과신했던 것 같아. 먼저 들어갈게. 다음에 보자. 오데트... 미안한 마음은 크지만 지금 우리가 억지로 붙어있으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찾아가자. 모든 게 다 잘 풀리면 좋겠다.
얼마나 남았어요? 셋. 아까 4시였는데 왜 이제야 3시인 거예요? 넷.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아야, 내 무릎. 마을 밖 설원에서 춤추는 걸 봤어. 동작이 엉망이길래 마침 시간도 남아서 좀 봐주러 왔지. 오데트 씨 말씀이 맞아요. 전 춤을 잘 못 춰서 이 상태로는 극단 오디션에 분명 떨어질 거예요. 합격하긴 쉽지 않지. 하지만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모든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할 거라고요. 오데트!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격려라도 해줘야지. 극단 오디션에 지원하는 무용수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만큼 노력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정식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무대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의 노력엔 관심이 없어. 여긴 원래 그렇게 냉혹한 곳이야. 그 사람들의 과거는 눈 속에 파묻혀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오데트 씨도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지. 하지만 난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하지만 오데트 씨는 싹을 틔우고 위에 쌓인 눈을 전부 밀어내셨잖아요. 긴 겨울을 견뎌내면 씨앗은 결국 싹을 틔워. 살아남아 깊게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럼 저도 이 겨울을 나도록 이끌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못 버티겠다 같은 소리 안 할게요. 10까지 세셔도 버틸 수 있어요. 정말? 네, 선생님. 난 선생님이 아니야. 수성님. 보련이 차나 좋아할 법한 호칭이군. 그럼 오데트 언니, 오데트 언니, 오데트 선생님, 오데트 수성님, 세상에서 제일 착한 오데트 씨. 엄청난 기세네. 오데트도 고개를 돌려버렸어. 난쟁이 요정을 봤을 뿐이야. 뭐야? 오데트도 이런 핑계를 다. 왜? 진짜 있잖아. 아, 제 친구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혼자 연습할 때 자주 와서 응원해줬거든요. 한 번은 제가 넘어졌을 때 연고도 발라줬어요. 제가 극단에 들어가면 꼭 춤을 가르쳐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한참 더 연습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가르쳐줘도 돼. 네? 하지만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는걸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자기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스텝만 가르쳐줘. 중요한 건 반복이야. 머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지. 알겠다! 이게 바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인 거지? 그래, 맞아. 네, 오데트 언니. 미리 말해두는데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아주 길고 긴 시간이 될 거야. 전 반드시. 설원에서 얼어 죽기 전까지는 누구나 자신이 혹한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지. 그러니 언제나 목표를 분명히 해둬. 이제 가서 연습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리토바도 계속 같이 추고 있잖아. 휴식 시간이 너무 길어. 오데트, 말투가 엄청 엄격해.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 난 이미 충분히 상냥하다고 생각하는데 리토바는 꽤 재능이 있어. 하지만 그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다면 무용수에게 뼛속까지 사무치는 저주가 되기도 해. 그랬으면 좋겠네. 하지만 리토바가 정말 무대에 서게 된다면 내 생각엔 어쩌면 이 설원에서 요정들과 함께 춤추던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몰라.